안녕하세요. EBS에서 한능검 해설을 맡고 있는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65회 17번부터 한번 해설을 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서서히 조선시대로 들어가면서 또 근현대에서 좀 만날 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심화편에서 어떤 것들을 출제진들이 좀 어떤 사건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탑도 안 나오고 불상도 안 나왔다. 그럼 뭐가 나왔느냐? 건축이 나왔습니다. 자, 건축이 나왔는데 간혹 예전에 여러분들 이 심화편에 보면 예전에 뭐 냈었냐면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지금 이제 고려에서 조선에서 근현대에서 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이에요. 자, 충남 예산에 있고요. 맞배 지붕의 주심포 양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맞배 양식인데 여기 보면 맞배인지 확인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부석사 무량수전 딱 봐도 이게 맞배가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네, 수석사 대웅전 이게 맞배 지붕 보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주심포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심포 양식은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인데 고려시대 충렬학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아, 그러니까 고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내실 때 한능검 심화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와요. 화엄사 각항전하고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에도 사찰을 지었다라는 걸 대표적인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더해서 뭐가 있냐면 금산사 미륵전이 있어. 요 세 가지 조선 후기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화엄사 각황전은 구례예요. 구례 지역이거든요. 구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부석사 무량수전 이거 여러분들 저쪽 문경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안해요. 이거 영주, 네, 영주 쪽 영주라고 씁시다. 네. 그 다음에 봉정사 극락주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안동 보시면 되겠고, 법주사 팔상전 요거 이제 보은이란 말이에요. 보은. 속리산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충남 예산하면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 18번 갈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왕이 최영에게 명해서 요동 정보를 했다. 여기 딱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왕은 우왕이고, 자, 그러면 이거 분명히 위화도 해군일 거야 라고 나왔는데, 명황제가 천령 이북을 일방적으로 명예 영토로 귀속시키란 것이 원인이었어 라고 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성계를 보냈는데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회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만 잘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관이 별문을 이끌고 동북 구성 축조했죠. 여진 몰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였잖아요. 강동 육지 획득했다. 거란의 요와 담판 지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삼별초가 용장산성에서 항전했잖아요. 그렇죠? 몽골과 끝까지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최호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이것도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고려 고종 때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면 이제 경국대전에 대한 얘기가 막 이제 나와요. 그래서 경국대전에 대해서 쭉 만들어졌다는데 결론은 뭐냐면 경국대전의 편찬을 스타트를 했던 건 세종인데 이왕 때 완성됐다. 누구? 성종이죠. 그러니까 한능검에서는 여전히 조선시대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냐 성종이냐 갖고 참 많이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점짜리예요. 1번 사간원이 설치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개념에서 원래 이건 태종 이방원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진짜 간만에 나왔어요. 이거 예전에 지금 우리가 심화하고 기본편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또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데 바뀌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좀 냈었어요. 그래서 이시해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시해가 난을 일으켰다. 이거 세조 때예요. 이 함길도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유향소, 그 다음에 유향소를 감시할 수 있는 혹은 중앙과 연락하기 위한 뭐 경제소, 이 부분하고 또 맞물리는 지점이 바로 이 이시해 난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했다. 그래서 홍문관, 지편전이 아니라 홍문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낼 때 태종 내서 헷갈리게 하고 세조 다음에 여러분들 성종, 연산군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세조 거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세조 걸 고르면 안 되고 3번으로 가야 된다. 홍문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지편전이 나왔는데 사가 독서제 너무 어려워. 이거 세종대왕인데 이거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떡하니 뭐가 있습니까? 지편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종일 리가 없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성종 때는 집현전 없으니까. 5번에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영조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성균관에 세웠습니다. 성균관 입구에다가. 정답은 3번이고요. 제가 예전에 또 탕평비 딱 막 탁번 뜨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에 보면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탐구활동인데 어쨌건 한능검에서는 4대 4월을 내든가 아니면 숙종 때 있었던 환국 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한때 어렵게 내려고 을사사와에 관련된 얘기 참 많이 냈다, 명종 관련된 얘기 참 많이 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고, 잠시 뒤에 보겠지만 조선 후기 숙종하면 경기갑이다, 그렇죠? 경신, 기사, 갑술왕국에 대한 얘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절한 걸 골라라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3점이에요. 갑시다. 기억. 모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뭐 수렴청정의 사례가 많은데 쭉 보니까 사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눈치채지, 이게 문정왕후, 그러니까 중종 문정왕후. 그래서 그 아들 명종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좀 더 갑시다. 요승을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를 숭상했다. 이런 보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부세는 세금은 무겁고 부역은 번거로웠다라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러다가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후에라고 해서 힌트가 나왔잖아요. 문정왕후까지 나왔어. 그러다가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사람들 풀어줬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기억. 그러면 1차 왕자의 난이 일하는 이유를 찾아본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1, 2차 왕자의 난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틀렸고, 니은 황사형 백서 너무 나갔네. 이거 조선 후기 걸 지금 확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황사형 백서 신유 박해 때 너무나 지금 조선 정부에서 가톨릭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박해하니 황사형이 배기증 있는 쪽에다가 지금 막 급히 알리고 있는 내용이 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3번 디귿의 예속 논쟁이 지금 왜 나옵니까? 그쵸? 네, 이건 지금 조선 전기에 대한 얘기니까 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갑술왕국 나왔습니다. 이거 숙종 때고요. 자, 잠시 뒤에 또 아까 제가 첫 번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능검 출신들이 참 이렇게 또 깨알같이 재활용하셨어요. 그래서 환국 나올 건데 나왔으니까 경신, 기사, 갑술이라는 요 환국은 모두 다 숙종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신 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인이 남인을 친 거란 말이에요. 남인 쪽에서 역모를 꾀했다라고 해서 쳤던 것이고, 기사왕국은 장희빈과 훗날의 경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 왕세자 책봉에 대한 것을 반대하다가 오히려 송시열 등 서인이 숙청을 당했던 것이고요. 갑술왕국에 되면 인현왕후, 이 패비가 됐던 그 인현왕후 민씨를 다시 복위하려는 것에 대해서 남인이 반대하다가 오히려 남인이 내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에는 남인이 안 됐어, 이건 서인이 몰락했어, 다시 또 남인이 몰락했어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왜 나오냐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잠시 뒤에는 바로 빠르게 갈게요. 환국 문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네요. 꽁꽁 숨겨뒀던 거 5번. 유님일파죠. 그쵸?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님일파는 인종이고, 윤원영 그쪽은 저기 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윤이잖아요. 유님, 대윤과 소윤, 윤원영 사이에 싸웠단 말이에요. 외척끼리의 싸움인데 거기 살인파까지도 결국에는 숙청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게 을사사화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뭐 나왔었어요? 양재역 벽수 사건도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인데요. 자, 교지를 내렸습니다. 성산문 등이 상황도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인정하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성산문 나왔어요. 상황 나왔으면 여러분들 단종이잖아요. 그래서 단종을 지금 노산군으로 낮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월, 동강이는 그 영월 쪽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 배경은 무엇이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세조가 됐던 개유정난. 그러면 아직 세조 이전에 뭐 있었습니까? 수양대군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그 얘기잖아요. 자, 1번에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몰락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광해군도 몰락하고. 자, 2번.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다라고 나왔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 바로 경신 기사왕국을 띄고는 기사왕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왔던 거고. 좀 전에 나왔던 건 뭐예요? 갑술왕국이었죠. 여러분들 이거 기사. 네,
서인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전왕후는 폐위됐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 4번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거 영조죠. 그렇죠? 영조 이전에 바로 연인군이었는데 영조를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이인좌의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패비윤씨 사사. 패비윤씨 누굽니까? 연산군의 어머니잖아요. 그 사사 사건으로 김갱필 등이 처형당했다라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김일손 나오고 그 다음에 조의제문 나오면 무오사화인 것이고 패비윤씨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무오사화가 아니라 갑자사화인 것이죠. 자, 어쨌거나 정답은 3번. 네, 계유정남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볼까요? 가에 해당하는 작품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점점점 계속해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조선시대 하면 회화 나오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렇잖아요. 조선 전기하면 한능감에서 정말 사랑한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안평대군의 꿈. 그래서 안견의 몽유도원도 나오는 것이고 조선 후기 가면 겸재정선, 인왕제색도나 금강전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라는 거 정말 몽환적인 분위기 막 그림이 막 흐물흐물해. 정답 1번이고요. 저도 아직 원본을 못 봤습니다. 이게 일본이 있거든요. 언젠간 제가 꼭 보겠죠, 원본을. 자, 2번 봅시다. 2번은 참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죠. 이거 세안도죠. 제주도에 유배를 당했던 김정희의 그림이고요. 3번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단양팔경이라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팔경도가 있는데 단양팔경 중에서 이게 여러분들 옥순봉이야. 옥순봉. 옥순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옥순봉도라는 겁니다. 누구냐? 김홍도입니다. 선생님, 김홍도 풍속화만 그렸잖아요. 아니에요. 산수화도 잘 그렸어요. 인물도 잘 그렸고요. 네, 그래서 김홍도의 옥순봉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이 뭐예요? 4번은 바로 강희안의 고사간수도죠. 고사간수도도 조선 전기의 그림이지만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렇죠? 안견의 몽유도는 얘기고, 이건 여러분들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 몽유도원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23번 갑시다. 2점짜리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 후기 문인 김창이 쭉 나오는데 전쟁이 나왔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전쟁하면 10중 8구 임진왜란이든가 병자호란이든가 란 말이에요. 근데 자, 쭉 봤더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 김창엽이 지었고요. 편찬했고 김상용에 대한 얘기고요. 세자빈과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 등 왕실 사람을 호종해서 강화도를 피난하였다가 순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병인양요에 대한 얘기죠. 임진왜란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병자호란. 왜 이럽니까 내가. 네, 병자호란. 자, 임진왜란이냐 병자호란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인데 1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거 임진왜란 대표적인 거니까 서해 유성룡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 강홍립이 사루전투. 한능검은 이 사루전투 또 좋아해요. 그렇죠? 심화전투라고도 하는데, 자, 지금 광해군이 이 강홍립에게 밀지를 줬고 조명연합군이 형성됐는데 사루전투에 참전했다가 항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해군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틀렸어요. 3번 김중룡이 광교산 전투에 승리했는데, 와, 이거는 제가 박수를 칠게요. 한능검 쪽에서 와, 이걸 예전에 썼던 걸 또 쓰네. 그래서 요거 나왔었습니다. 기출의 힘이에요. 정답 3번이고, 4번에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 육진을 개척했다. 이거 세종대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곽재우, 김천일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거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에 대한 얘기니까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혈룡원 참배에 벌써 힌트를 줬고요. 화성도 나왔고 사도세자 있으니까 뭐 정조에 대한 얘기 쉽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2점짜리였고요. 1번 백두산 정기비 숙종입니다. 숙종 의외로 굉장히 일이 많아요. 백두산 정기비를 세웠다. 숙종. 아까 환국 숙종. 그쵸? 네. 그리고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러면 또 숙종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숙종도 일이 굉장히 많다고요. 자, 그런데 2번에 보면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이러면 영조죠. 숙종의 아들. 자, 3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그러면 고종 때고요. 실권자로서 또 흥선대원을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또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삼정 이정청. 이거 뭐냐면 임슬농민봉기랑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종 때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정조에 대한 얘기니까 정답은 5번으로 쭉 내려가겠네요.
경제적인 업적,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신해통공. 예, 그래서 신해통공 뭐예요? 금난전권을 폐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상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전상인의 특권을, 금난전권을 없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25번 보시면 가에 대한 얘기인데 광해군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해군 나왔으면 여러분들 10중 8구 뭐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해청을 두었다. 그럼 여러분 보니까 경기 지역의 대동법을 먼저 해보자. 그래 다 힌트를 다 줬어. 경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거 호포법 흥선대원군 때 일이고요. 2번에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과전법에 있었던 걸 이제 직전법으로 가면서 세조가 이제 했단 말이죠. 이번에 세조 틀린 선지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꽤 나오네. 다음에 그럼 세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나오겠네요. 정답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3번에 지계를 발급했는데 양전사를 통해서 지계를 발급했으면 대한제국 고종이죠. 고종황제 대한제국 때 보시면 되겠고 전세를 풍년이냐 흉년에 따라서 상중하 9등급으로 나눴다. 세종대왕. 자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대동법에서 박납의 폐단, 박납 상인이 문제가 있어 없앴어. 그럼 누군가 조달청처럼 뭔가 조달해주는 상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동법에서 공인이 등장하게 됐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6번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우선 상황이 나왔어. 상황이 나왔는데 왜구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 어디 있습니까? 이종무, 박이가 아니라 이종무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이걸 제가 EBS에서 꽤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이종무를 시켜서 스시마를 토벌을 해요. 왜구를 토벌을 하는데 이때 뒤에서 딱 이렇게 우리 아들내미 잘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이 상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세종에게 너 꼭 스시마 저쪽 한번 확 우리가 찍고 점을 찍고 가야 돼. 왜구 토벌해야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이 직접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등 떠밀었던 태종 이방원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왕 태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세종 때 있었던 이종무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에 보면 김방경 나왔습니다. 자, 김방경 나오면요. 김방 나오면 여몽연합군으로 일본에 대해서 원정 갔던 거 10중 8구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벌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와 몽골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일본으로 지금 정벌을 떠났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태풍이 불어서 저남들이 많이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에 보면 왜구가 배 500척 끌고 많이도 왔다. 진포 나왔고요. 나세 심덕부 박수! 박수 쳐야 돼. 왜요? 나세 심덕부 한능검이 사랑하는 선지 속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능검에서 나세 심덕부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꼭 최무선을 붙여줍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진포 대첩이지 뭐. 그렇죠? 그리고 최무선 화약을 가지고 화포를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진포 대첩 고려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진주성을 포위했는데요. 진주 목사 김심이 나왔습니다. 임진왜란.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여몽연합군 고려시대가 1번이고 고려말 2번이고요. 그쵸? 조선전기 3번, 그 다음에 임진왜란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나다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다 가라. 정답 4번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풀다가 아마 시간을 많이 뺏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을 보면 결정적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요 나가 처음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김방경이 잘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김방경은 간혹 삼별초를 진압하는 데 따라갔던 장수로서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좀 전에 나왔다시피 여몽연합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7번 보면 다음 가상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6가지 좀 나왔는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성호이익 할 때 성호사설 나왔잖아요. 성호이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을 좀먹는 6가지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성호이익에 대한 얘기인데 1번 마가해통 나오면 여러분들 정약용이죠. 그렇죠? 정약용이 스승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성호이익이에요. 직접적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이제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큰 절을 올리고 정약용이 제가 당신의 학문을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의산문답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홍대용. 그래서 3번 발해고가 나왔으니까요. 남북국 유득공.
자, 4번 과구록. 과구록 분명히 외우셔야 돼요. 성호 얘기인데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그 뒤를 봤더니 토지 문제 나오잖아요. 반개 유형은 균전론, 성호이익 한전론, 정약용, 정전제 혹은 여전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전론이 나왔으니까 잡아야 된다고요. 과구록을 몰라도. 정답은 4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5번 금속과학록, 금속학.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파악한다. 추서 김정희. 그래서 북한산비,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제가 또 박물관 가서 보고 왔잖아요. 진흥왕 순수비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추사 김정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28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범 내려온다 뭐 쭉 갔는데 판소리가 나왔고요. 신제호까지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 늘 근현대사로 넘어가기 전에 한능검은 참 흥미롭게도 조선 후기 변화상에 대해서 참 주목을 한다. 개미자, 갑인자가 아니라 개미자라는 금속활자 나오면 태종이고 갑인자가 나와야지 세종으로 보시면 되겠죠. 2번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공연하는 광대. 선생님 이거 좀 열정적이었던 교사였을 때 이거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실 가서 봤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송파 산대놀이 조선 후기입니다. 자, 3번에 도고. 여기 지금 옳지 않은 거. 큰일 날 뻔했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지. 그쵸? 네. 문제 잘 풀어놓고 제가 간혹 답을 잘못 표현해갖고. 네, 그래서 2번 맞죠? 그쵸? 조선 후기. 3번 도고. 네, 맞죠? 독점적 상인.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고요. 4번에 시사를 조직했다. 그런데 중인이죠. 그래서 제 교재에도 딱 넣어다시 뭐라 하냐면 옥계 시사. 그쵸? 네, 송석원 시사. 네, 그래서 바로 중인들. 5번에 인산 담배. 그리고 특히 담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은 조선전기 태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서서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근현대사 속으로 이제 가겠네요. 자, 대왕 대비전이 전교하기를 익성군이 이제 입궁하였으니 흥선대원군 나왔습니다. 부대 부인에 봉결되는 것을 오늘용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이제 권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로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야, 서양 오랑캐 지금 왔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거고 화친 얘기한다는 것은 매국이야.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척화비가 세워졌다. 그럼 이 중간에 들어간 뭐냐? 흥선대원군의 당시에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의 활동과 관련된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영국이 거문도를 풀법 점령했다. 1885년 갑신정변 직후입니다. 틀렸고요. 2번 자, 일본의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내가 이제 친히 정치하겠다. 고종의 친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1875년이고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한능검에서 진짜 어렵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기본 없던 그 시절에 나왔던 건데 용안포 사건이에요. 용안포 사건. 용안포라고 해서 러시아가 이제 조차 가져가겠다, 빌려가겠다는 것들이 사실상 차지하겠다. 이렇게 했던 게 1903년 이른바 용안포 사건이거든요. 이거 대한제국 때입니다. 자, 4번에 오페르트 나왔네. 정답은 쉬웠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묘를 도굴 하려 하였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1868년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이제 권력을 10년간 잡았단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미국의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러면 1882년에 체결했고요. 이쪽에서 공사 푸트를 보냈다.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고종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0번 갈까요? 30번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쭉 나왔는데 하두감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니까 훈련도감이야. 그래서 처음에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대한 얘기인가? 라고 해서 봤더니 1880년, 81년부터 이듬해니까 1882년이네. 90군인들, 그쵸? 네, 90군인들 나왔으니까 뭐예요? 임오년에 90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임오군란에 대한 얘기네. 근현대사 맞구나. 그래서 1번 입헌군제 수립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갑신정변? 자, 2번에 조선 총독부의 방해 탄압으로 실패했다. 아니죠. 지금 총독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됐고. 요거 많이 나오면 뭐가 있을까? 조선 총독부의 방해 탄압으로 실패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물산장려운동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에 우정총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이것도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홍범 14조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면 제2차 갑자 들어가면 또 헷갈리니까 갑오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일본 공사 간의
경비병이 주둔 계기가 되었다. 왜? 제물포 조약 때문에. 제물포는 오늘날의 인천입니다. 그럼 제물포 조약을 왜 체결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모군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복합상소 나옵니다. 그리고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 나왔고요. 그러면서 정치적 집회 척 외양창의를 외쳤던 보은 집회 1893년으로 갔습니다. 동학에 대한 얘기네요. 자, 나와보니까 동학농민군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황토연의 진을 쳤네요. 그렇죠? 1894년 동학의 해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해죠. 자,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건 뭐가 있었냐? 1번 논산으로 동학에서의 남접과 북접이 집결했다. 이건 뭐예요?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고 가보개혁을 강요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나 이후예요. 2번 교정청이 설치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나 이후예요. 틀렸고 전주화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3번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경복궁 점령하였다.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거 나 이후고요. 자, 4번에 그러면 보은 집회하고 1차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투 사이 뭐가 있겠느냐? 조병갑, 만석보. 그렇죠. 고부동기. 그래서 고부에 있었던 농민들이 만석보를 파괴하였다라고 나오는 부분 보시면 되겠죠. 5번에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패배하였다. 그래서 나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볼까요?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오래간만에 시기 문제 나왔어. 연표에서 찾는 건데 통감 이또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통감부가 있을 때니까 을사늑약 이후네. 1906년 이후예요. 자, 쭉 나오는데 여기 쭉 한국인 3명이 어디 와서 네덜란드에 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화회의 왔기 때문에 헤이그 특사 바로 나오겠네요. 자, 그럼 헤이그 특사 1907년이거든요. 을사늑약 체결 이후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을사늑약 체결하고 고종은 이걸 불법이라 주장하면서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33번 볼까요? 의병부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인년 총대장에다가 허위까지 줬어. 그럼 여러분들 서울 진공작전이고요. 서울 진공작전이 구성될 수 있었던 건 있었던 건 뭐예요? 13도 창의군이 있었던 것이고 13도 창의군 어떻게 됐던 거예요? 정미의병이죠. 각도의 의병으로 하여금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위에는 정미의병이 있겠다. 그럼 정미의병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종강제퇴위와 함께 5번을 정답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1번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그러면 신채호잖아요. 의열단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조선 청년들의 심정을 뛰게 만들었다는 명문장. 바로 조선혁명선언 1923년에 있었고요. 이번에 이만손을 주도로 해서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1881년. 그렇죠? 그래서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을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김홍집이 갖고 왔던 조선 책략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이 어렸을 수 있어요. 3번 어려운데 한능검에서 심화편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선지는 정답이랑 거리가 멀어요. 상덕태상해를 통해 군작을 모집하였다. 요거 보면 뭔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 대한광복회. 박상진, 최기중, 대한광복회. 고요. 이 상덕태상해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었던 대한광복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은 그래서인지 대한광복회 말고 1910년대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했다. 임병찬? 뭡니까? 독립의군부. 그래서 3, 4번이 1910년대에 있었던 독립 바로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사실 이건 1점짜리고요. 뭐 바로 힌트가 나오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셨다. 그러니까 뭐 나옵니까? 아간파천. 아간파천 이후에 대한 얘기죠. 환궁하세요니까 그래 환궁할게. 그래서 대한제국 그렇죠. 환구단에서 대한제국 선포. 그래서 여러분들 쭉 봤는데 1번에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이 청나라 김윤식이 대표로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청나라 그래서 무기고 막 보고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틀렸고 2번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1차 갑오개혁의 개혁을 총괄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환궁에서 대한제국 선포했다. 그러니까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죠. 그렇죠? 대한제국의 헌법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대한제국 관련된 거. 4번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자, 제너럴 셔머너 미국 배였는데 대동강에 상륙해서 오히려 살륙과 방화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제너럴 셔머너를 평양 군민들이
불태웠다. 이 얘기잖아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됐던 이유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이모군란 때문에 1882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통상 육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했던 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 조선하고 일본은 재무포 조약을, 조선과 청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지금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3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제가 35번부터 해서 현대사까지 한번 열심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